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변이인 XE 변이가 출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해제된 이곳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치료비 지원 중단에 이어 백신 접종 비지원도 끊길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연봉 격차가 더욱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세크라멘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반드시 용의자를 찾아낼 것이라며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내 다양성 확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기업 이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성소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이 일주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97.9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5 93센트로 나타났습니다.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입니다. LA 카운티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강풍주의보나 강풍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에 대한 증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유엔 역시 자체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오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그래미상 수상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BTS는 2년 연속 도전해 시상식 단독 공연만으로도 의미가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 씨는 베스트 클래시컬 부분에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대북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조율을 하기 위한 한미 정책협의단이 워싱턴에 도착했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예산으로 할지 국정과제 초안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중에서 실용적으로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 관련 부문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5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덴버와의 경기에서 118대 129로 패하면서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클리퍼스는 뉴올리언스를 119대 100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가 거의 다 풀린 상태입니다.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은 거의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일을 맞았습니다. 총기 사건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ABC 잠시 연결해 여러분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Active scene with a heavy police presence. Those officers, of course, trying to figure out what exactly happened. Terrifying moments early Sunday morning on the streets of downtown Sacramento. This video showing the chaos that unfolded as several 현재 rounds of ABC gunfire 7은 rung out. 주민들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현재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트위터 영상을 보면 총기 난사 사건의 그 아수라장 같은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세크라멘토에서 일요일 새벽 2시경 도심 유흥가에서 총격이 벌어져 6명이 사망하고 최소 12명이 다쳤습니다. 캐시 레스터 세크라멘토 경찰서장은 순찰하던 경찰관이 총성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숨져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을 맞은 나머지 1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입니다. 총기 난사 현장은 술집과 나이트클럽, 식당이 밀집한 지역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사당에서 불과 2블럭 떨어진 곳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즐기기 위해 이 유흥가를 찾았다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총기 한 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에 앞서 사건 현장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 예방 활동가 베리 아치우스는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자신의 여동생이 죽었다고 소리치며 피를 흘리는 한 젊은 여성을 목격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 현재 빠른 속도로 발사되는 총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대피하기 위해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건 영상 동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주정부는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총기 폭력의 재앙은 계속해서 나라의 위기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 학살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도 어제 새벽 자정 12시 13분경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청소년 3명이 이 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팬데믹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이곳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최근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나서 코로나 재확산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카운티 전역에서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신규 확진자가 587명, 31일 784명에서 4월 1일에는 1,000명대로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향후 몇 주 동안 코로나 급증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백신 접종과 실내에서의 거리 두기 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5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이 연방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현재 접종이 시작됐다며 해당자의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자는 3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치료비 지원은 이미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백신 접종비 지원도 끊길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나 치료를 받은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용을 약국이나 병원 등이 보존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비용을 변제해주는 청구도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3,100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CNN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무료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백신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앞으로도 무료 제공이 되겠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접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지난달 무보험자를 위한 예산 15억 달러를 포함한 225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 자금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혼합된 XE 변이가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XE 변이는 1월 중순에 영국에서 최초 감염이 보고된 데 이어서 타이완과 태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9일 주간 역학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의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새 혼합형 변이가 1월 19일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며 이를 XE로 이름 붙였습니다. WHO는 초기 연구에서는 XE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감염 증가율 우위를 보였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약 600건의 감염 사례가 파악됐다며 중증도, 전파력 등 차별화되는 특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도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신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XE의 감염 증가율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9.8%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외에서는 타이완과 태국에서 XE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지난달 18일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체코발 타이완 여성에게서 XE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는 2일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태국 라마티보디 병원 소속 의료 유전체학센터는 태국 국적의 환자에게서 XE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기존에 나온 확진자 2명이 XE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2명이 유전자 정폭 검사를 받은 결과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 변이를 XE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솔린 가격 상승할 때 거의 한 달 내내 개솔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해드리면서 개솔린 평균 가격을 전해드릴 때 하루에 막 10센트 이상씩 쭉쭉 올라가서 많이 놀랐었죠. 하루아침에 4달러를 넘어서 5달러 그리고 6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째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 평균 가격은 또 그냥 그렇습니다. 이 가격 전해드리면 뭐 내려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갈 땐 그렇게 성급히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내려갈 땐 정말 표시도 안 나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는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7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주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5달러 97.9센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9.1센트가 내려간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전날에 비해서 0.8센트가 하락하면서 갤런당 5달러 9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6일째 엿새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9.9센트가 6일 동안 내려갔습니다. 한편 유가 급등 속에 미국인들의 멕시코 원정주의가 늘자 멕시코 정부가 국경 지역의 유류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멕시코 재무부가 지난 2일 미국과의 국경 일부 지역에 휘발유 부족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이 멕시코보다 비싸서 미국인들이 주유를 위해 국경을 넘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티와나를 비롯한 여러 국경 도시들에 한해서 오는 8일까지 유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최근 미국에서 원정주의로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국경 인근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를 찾아서 국경 넘어 멕시코로 가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 급등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측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사를 통해 멕시코 티juana의 휘발유 가격은 캘리포니아주보다 갤런당 무려 $2 가까이 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제 혹시 그래미 시상식 보셨습니까? 어제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가 단독 공연을 펼치면서 큰 호응을 얻었었죠.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2년 연속 그래미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가수에게 유독 박하다는 그래미, 거기에서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K-팝의 저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BTS도 단독 공연을 한 게 어디냐 하면서 스스로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미 관련 BTS 관련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제임스 본드로 변신한 듯 버터로 그래미 시상식을 녹인 방탄소년단. 눈을 뗄 수 없는 무대에 객석에서는 환호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BTS는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오르며 어느 때보다 수상의 기대를 모았지만 아쉽게 트로피를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 부분 수상의 영광은 키스 미 모어로 큰 사랑을 받은 도자켓과 시저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수상 불발에는 아이돌 그룹과 아시아 가수에게 박한 그래미의 콧대와 함께 상업적 인기보다 음악성을 따지는 특성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새로운 대중음악의 흐름을 훨씬 더 그래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뜻하는 거거든요. 방탄소년단의 아쉬움이 아니고 그래미의 아쉬움이고 그래미가 극복해야 될 과제다. 또 누가 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올해 후보군이 쟁쟁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 버터의 작곡가가 네덜란드 출신 뮤지션에게 판매한 멜로디를 버터의 이중으로 사용했다는 논란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다만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버터까지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그래미의 철옹성을 넘어 K-팝의 저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마돈나도 98년까지 한 번도 그래미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98년 이전에도 이미 마돈나는 팝의 여왕이지 않았습니까? 미국 3대 대중음악상을 모두 휩쓰는 그랜드슬램 달성은 다음번에 기약하게 됐지만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2번 정도 찍어서 넘어가면 그것도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요. BTS는 조만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4차례 공연에서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아쉬움을 털어낼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4일 월요일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남가주 하늘 지난 주말처럼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씩 구름이 걷혀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70도 내외를 기록해서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남가주에는 맑은 날씨 시작되겠고 낮 기온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요일이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7, 8도가량 높아지고 수요일에는 10도가량 더 뛰어올라서 무려 9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의 낮 기온은 90도 중반에서 10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이상고온 현상은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에는 15도 이상 뚝 떨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2도, 53도, 해안 지역은 68도, 5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1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110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선상 110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05 놀스 선상 아틀란틱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윌밍턴 애비뉴로 내리는 램프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보지역 캘리포니아주 유명하지요. 기업 내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제동에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1심 법원의 테리 그린 판사는 기업 이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성소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비영리 사법감시단체 주디셜 워치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그린 판사는 결정의 구체적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사이트 로 360에 따르면 그린 판사는 법안이 어떤 그룹을 돕는 것이 목적인지 다소 자의적이라고 심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상장 기업은 2020년에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인종이나 민족, 성소수자 등 과소대표된 그룹을 이사회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당시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인종적 정의와 권한 강화 차원에서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터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려던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력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들의 홈 오너십의 확대를 위해서 다운페이 최대 10%의 지원과 함께 뒷마당 별채 건축 그랜트의 한도를 4만 달러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가주주택금융국은 4일인 오늘부터 첫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10%를 다운페이로 지원하는 포기버블 에퀴터비 빌더 론으로 신청을 웹사이트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 가주주택국은 집에 쌓이는 에퀴티는 가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첫 주택구입자 구매자에게 즉각 집에 쌓일 것으로 기대되는 에퀴티를 우선 대출로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활용법은 가주에서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로 쓰이는 식으로 거래 가격의 10%나 감정가의 10% 가운데 적은 액수를 최대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바이어가 클로징 이후 최소한 5년 이상 그 집에 살면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주택국이 활용하는 페니메의 AMI 기준에 따르면 LA 오렌지 카운티는 연소득 88,500달러,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62,000달러,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는 76,080달러, 벤츄라 카운티는 79,040달러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크게 불어난 재활용 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속도를 높이고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환불금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활용 보증금 대상인 캔과 병 등을 재활용 센터나 판매처 등에 가져오면 12온스는 10센트, 24온스 이상은 20센트를 돌려주는 내용의 임시 조치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 구매 시 5센트의 재활용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빈병 등을 반환하면 그대로 5센트를 돌려받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환불금을 지급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재활용 보증금이 총 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주정부는 현재 70%에 못 미치는 재활용률을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코팍에 위치한 명문 사립 여학교 말보로에 정식으로 한국어 클래스가 마련되고 이어서 이 학교의 한국어 레벨 1 과정이 유시에서 인정됐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명문 프랩스쿨인 말보로에 지난해 한국어 클래스가 도입된 데 이어서 말보로의 한국어 레벨 1 과정이 유시 입시에서 성공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명문 말보로 학교에 한국어 클래스가 도입된 것은 그만큼 K-팝과 K-드라마 등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국어진흥재단은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신경내과 조경구 박사를 초청해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치매 중풍 전문가 조경구 박사는 타운 내 한인 전문 치매병원을 건설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31일 세계적인 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에서 2022년 올해의 화물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6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됩니다. 이 올해의 화물 항공사 어워즈는 사업 운영과 고객 서비스, 기술 혁신, 사회 인도적 노력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년 한 해 화물 분야 최고의 항공사를 선정하는 상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로써 지난해 올해의 항공사 선정에 이어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LA 국제공항 LAX의 새로운 저가 항공사가 취항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렌치 B라는 항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LA와 파리를 오가는 저가 항공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프랑스 최초의 장거리 저가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는 이 프렌치 B는 LAX와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을 오가는 넌스톱 항공편을 일주일에 4회, 주 4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편도 가격이요, 279달러입니다. LA에서 파리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요금 558달러입니다. 프렌치비는 현재 미국에서 뉴욕, 파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파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LA는 파리 직항 노선에 포함되는 세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다음 달 5월에 종료하기로 하면서 미국행을 위해서 중남미 국가들을 북상하는 이민자 캐러밴 행렬이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타이틀 42호 규제를 오는 5월 23일 끝낸다고 지난 1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지했던 타이틀 42 정책이 폐지되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이민자들이 더욱더 가파르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발표가 나온 지난 1일 멕시코 남부 국경인 타파출라에서는 중미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00여 명이 캐러밴을 이루어서 북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버거킹 햄버거가 광고보다 작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메뉴는 버거킹의 대표 브랜드인 와퍼와 아침 메뉴인 크라상 등인데요. 소송인단은 소정에서 버거킹은 자사버거가 경쟁사 제품보다 고기 패티도 크고 내용물도 빵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많은 것처럼 표현한다며 이렇게 해서 실제 버거보다 크기는 35% 더 커 보이고 고기 양도 2배 이상 많아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광고한 것보다 가치가 적은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고객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으로 음식과 고기값이 많이 올라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버거킹이 이 같은 과장 광고는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광고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는 흔히 과장 광고라고 부르는 기만적인 상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장에는 버거킹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유튜브나 트위터의 소비자 품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거킹은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나 산불,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21세기 말에는 최대 연간 2조 달러 이를 수 있다는 백악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기후변화가 연방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세기 말에 추가 지출 등의 예산 손실 규모가 예산의 최대 7.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달러 가치로 2조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예산관리국은 우선 연방정부가 매해 해난재해구호와 홍수, 농산물 흉작, 의료보험, 산불진압, 연방정부 시설 침수 등에 대해서 매해 250억 내지 1,28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네브라스카주의 오펙 공군기지와 플로리다주의 텐델 공군기지를 비롯한 미 군수부대가 최근에 수년간 홍수와 허리케인으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또 산불 증가로 연방정부의 산불 진압 비용이 매해 15억 5천만에서 96억 달러에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연방정부의 건물과 구조물 12,200여 곳이 침수돼서 여기에 대한 교체 비용도 4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30억 달러를 투입해 트위터의 지분 9.2%를 인수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트위터 주가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25%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른 SNS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자신이 직접 또 다른 SNS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가 자신이 직접 SNS를 만들기 전에 일단 트위터의 지분을 대거 인수해 트위터 관행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여파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인 CEO와 직원들 간의 연봉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기업 정보 조사 업체의 CEO 보수에 살펴본 결과 CEO들의 보수 중간값은 1,420만 원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6%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CEO들의 보수가 11% 넘게 인상됐고 이들 중에 3분의 1 가까이는 최소 25% 올랐습니다.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난해 늘어났지만 CEO들과 비교하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절반은 직원 급여 중간값이 3.1% 이하로 인상됐다고 밝혔고 기업의 3분의 1은 급여 중간값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CEO는 지난해 직원의 급여 중간값보다 최소 186배나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 해의 166배, 거의 모든 S&P 500 기업이 직원급여 중간값을 보고한 첫 해인 2018년도 156배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급여 격차는 미국 노동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수백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공경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잦아들면서 사무실 근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규제를 푸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CNBC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IT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에 나서고 있지만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 3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에 따라 사무실 복귀를 시작한 구글의 경우 직원 전체 회의에서 사무실 복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고유가 등으로 인해 출퇴근 비용도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재택근무를 축소하려는 회사 방침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재택근무 허용 방침을 밝혔던 트위터가 지난달 업무 배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무실 근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무실 근무의 효율성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동시에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 유출도 막아야 하는 경영진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니켈 같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어 전 세계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출범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미 전기차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전기차 열풍에 힘입어서 차량을 생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장에 성공해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 현상이 나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에 이어 우크라이나 위기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전기차 업체는 물론이고 미국의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도 현재 잇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렌초 미라지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제가 마지막 대회였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그 대회 마지막 대회 그 렌초 미라지는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팬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졌고 특히 LPGA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쉐브론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들이 거의 총출동했어요. 메이저 대회니까. 그 기대가 컸는데 그만큼 실망이 좀 컸던 대회다 볼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세계 랭킹 54위밖에 안 되는 제니퍼 컵스가 3라운드까지 6타 이상은 그 2위 그룹하고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오버파를 기록했으면서도 미국의 제시카 코르다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하면서 2018년도에 큐스쿨 2위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2차례 준우승밖에 없었고 상금 랭킹도 3년 동안 39위, 29위, 35위가 결국은 있었기 때문에 우승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선수인데요. 컵스가 첫 우승을 메이저에서 이루는 아주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한국 선수는 의외로 부진해서요. 김효주가 공동 8위, 그리고 김세영 77위, 전인지 25위, 박인비 공동 35위,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고신영도 53위로 역시 골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53위 선수가 54위에 우승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는 정말로 누구도 예상 못하는 것이 바로 골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LPGA 다승왕 국가는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비상이 걸렸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그러나 외국 선수들의 그 상승세가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타이틀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축구 소식을 해봐야 될 텐데 조편성도 됐고 손흥민 선수는 또 골도 집어넣고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도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 뭐 또 좋은 성적 기대되기도 하죠. 그 얘기 깜빡 빠졌네. 골프에서도 JJ 스폰이 254위였어요. 그러니까 200위가 넘는 그런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결국은 마스터스 출전권을 땄다는 말씀을 잠깐 빠졌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 방송 보니까 우리 유지승 앵커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크게 이렇게 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없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원정 경기에서 패하면서요. 조 2위로 이제 본선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다 아는 사실일 것이고 조추첨에서도 한국이 H조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이제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 그리고 바로 포르투갈 벤트 감독의 고향이죠. 포르투갈과 예선 경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선 진출에 대한 예상을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는 것이 서로 팀들이 물고 물리는 아주 예측 프로의 예선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경우의 수 따지지 않고 초작년에 2승을 거두면서 쉽게 16강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금년도엔 그 월드컵이 좀 늦게 열려서 좀 빨리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안 가나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팡팡 날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또 그 10번째 왕중왕 오리면서 킹 오브 더 매치 그리고 뉴캐슬전에서 14호 골과 1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분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면 본선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쳐질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금년에 30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뭐 물론 다음 그 월드컵이 34살이니까 충분히 뛸 수 있는 나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창 나이에 가장 그 물이 오른 그런 손흥민 선수의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월드컵이 돼서 많은 분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지금 결정기 때 또 손흥민 선수 좀 월드컵에서 일 한번 냈으면 좋겠네요. 정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열린 경기 외에는 그 16강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 올랐던 게 최고의 기록인데 이번에 정말로 그 카타르에서 멋진 경기를 좀 예상을 좀 하면서 매번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개막합니다. 그렇죠. 다저스가 이제 그 금년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162경기가 이제 대장정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저스는 누가 뭐래도 우승 1순위라고 하는데 글쎄 달성할지 팬들의 기대가 이게 너무 사실 좀 너무 기대라고 항상 실망도 되거든요. 축구 보세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절함이 있는 팀한테는 못 당하거든요. 이게 축구와는 좀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러시아를 그렇게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너무 처음부터 우승 후보에서 다저스가 과연 어떤 결과를 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가운데 4월 8일부터 코로나와 3연전을 시작으로 시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저스에는 한국 선수가 없지만 가까운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2경기 연속 안타하고 3타석 연속 출루 기록으로 금년 시즌 주전 경쟁에 앞서고 있다. 청신호고요. 또 하나의 감신사, 또 우리가 또 바로 이웃 또 밑에 동네죠. 아나하임에 있는 그런 바로 LA 엔젤스의 일본의 괴물 오타니 선수가 어제 또 LA전에서 시범 경기입니다. 이건 뭐 승패와 관계없는 3호 홈런을 날리면서요. 금년에도 아주 팬들이 오타니 그 열풍, 광풍이 대단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이래저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스포츠 시즌이 돌아와서 우리 스포츠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나도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의 5세 미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오는 4일로 예정됐던 5세 미만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료를 일단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비접이식 유모차의 버스 탑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TA는 안전 문제와 다른 승객의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비접이식 유모차의 버스 탑승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유모차 규정 정책을 거듭 비판하고 나서자 이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로컬 정부에 자동차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자동차세 폐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로컬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동차세 세율을 낮추고 중고차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영킨 주지사는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마련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오늘부터 인상된 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부동산 개발 허가 시에 부과되는 도로 비용을 7.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 자재를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담이 커진 개발업체들은 이런 도로 비용까지 인상되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렌트 시장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2020년 3월보다 1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910달러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2022년 4월 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